아이쿠 빚 좀 봐라. 공기업이 국민 잡내. 이 말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충격적입니다. 2023년 공공기관 부채가 709조입니다. 장난 아니죠? 예,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도 전체 공기업 327개 공공기관을 계산을 해보면 183%예요. 이게 기업입니까? 이게 기관입니까? 아니 완전히 빚더미죠. 2017년 493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6년 사이에 43.8%가 늘어났고요. 215조 8천억 원이 넘어서 결국 700조를 넘어섰습니다. 709조가 된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서 공기업이 저는 과연 기업인가 이 생각을 진짜 하게 되네요.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도 말입니다. 157.2%에서 183%까지 올라갔으니 충격적이죠. 게다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를 보면 엄청나죠.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 만연을 하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연동해서 올려줘야 돼요. 가스값이 올라가면 연동해서 올려줘서 공기업의 부채를 줄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154.8%가 177.9%로 확 늘었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183%까지 늘었고요. 문제는 여러분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두 가지의 구조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공공기관에 내는 돈, 뭐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요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더 돼요. 다른 하나는요. 국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려고 그러면 정부가 공기업 보조금을 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금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공공기관 중에 세금 집어넣는 곳 많거든요. 주택도시보전공사만 하더라도 세금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 주택도시보전공사에 5조씩 막 집어넣습니다. 다 이런 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올라가면 부담되죠. 이게 국세, 혈세를 집어넣으면 언젠가는 또 세금을 올립니다.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저는 충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이 국민을 잡네. 이 말 틀린 말이 아니죠. 공공기관이 경쟁력 있는 경영을 하지 못해서 부채를 엄청나게 쌓아놨으니까 그 부채를 해결하고자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를 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요. 국가 지도자들이 무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 지도자들이 유능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야로도 죄송합니다. 야로란 말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얕은 꾀도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니 부채가 이렇게 709조까지 갔는데 자산이 많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보면 경멸스럽습니다. 왜 제가 경멸스러우냐? 여러분 자산을 팔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자산을 팔 수 있냐고요. 팔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니 한전의 변전소 쉽게 팝니까? 못 팔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산 재평가를 해서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자산을 더 높여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 809조 9천억 원이 2023년에는 1096조 3천억 원이 됐습니다. 3년 사이에 35.4% 286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엄청나죠.
제가 봐도 엄청납니다. 자산을 늘려놔서 말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산이 많으니까 부채가 많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기업 자산은 팔 수도 없고요. 공기업 자산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뭐 누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수익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부채는 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지금 최악의 어떤 상황 현재에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윤석열 정부가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더 늘었습니다. 2021년 자산도 더 늘었죠 보면요. 961조 9천억 원이 2022년 1048조 1048조 원이죠. 2023년도 1096조 6 3천억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공기업이 적자가 나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지금 보세요. 2022년 14조에 적자가 났습니다. 2023년 3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결국 말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이고 자조적인지도 모르겠지만요. 결국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가뜨리고요. 국가의식이 없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그래도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플러스라도 냈습니다. 플러스라도. 2021년 10조 8천억 원의 플러스도 냈어요. 그런데 2022년 14조의 적자, 2023년 3조 2천억 원의 적자. 참 심각하죠. 결국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제대로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 충분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라는 나라대로 계속 뭉개질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정환진이라는 사람이 걱정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필부인 제가 아무리 외쳐도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있습니다. 외치다 보면요. 이 한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하고 합쳐져서 두 개의 목소리도 될 수 있고요. 또 말입니다. 이게 점점 더 확장이 돼서 큰 목소리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으로서 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자체가 된다고도 믿습니다. 지금 공기업의 부채요. 저는 구조조정 아주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하게. 지금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엄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 완벽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뭐 한전이 요즘 명예퇴직자를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명예퇴직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요 그래요. 저는 민영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영화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공기업의 필수 공기업을 빼놓고는요. 전부 다 민영화해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안타깝죠.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울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희는 목소리로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저와 함께 모아줘서 더 큰 목소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